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부터 서벌레스 강의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서벌레스 강의는 제가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서벌레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서벌레스가 가져오는 다양한 효용과 장점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편인데요. 이에 반해서 서벌레스는 클라우드 종속성이라든지 그 아키텍처 복잡도 요구하는 지식들이 높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저는 이런 점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서벌레스를 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실전에서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강의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의 목표는 AWS 서벌레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들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일단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강의는 AWS에 어느 정도 익숙하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AM이 무엇인지, S3가 어떤 서비스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한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S3 프리사인드 URL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설명 없이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되도록이면은 제가 이런 개념들을 풀어서 말씀드리거나 제가 소개드릴 유튜브 영상들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넣어놓거나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서벌레스의 특성상 AWS의 지식이 매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지식들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기초 강좌를 보시거나 혹은 인프라 강의를 보시면은 이 정도 지식은 충분히 다루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그런 강의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고요. 콘솔은 거의 활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코딩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코딩 부분은 많이 생략을 할 건데요. 또 서벌레스이기 때문에 어떤 로직을 다룰 때는 코딩이 필수 불가결해서 제가 별도로 샘플 소스 코드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IAC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데요. 콘솔은 거의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프로비전하거나 혹은 수동으로 뭔가를 하는 일은 거의 드물 거고 되도록이면은 서벌레스 프레임워크 혹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활용을 해서 실습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딩은 깊게 다루지 않을 예정인데요. 사실은 이게 코딩 강좌라기보다는 인프라, AWS 강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로직을 구현하는데 코딩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샘플 강좌를 드리면서 코딩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구현되어 있다 정도만 다룰 예정이에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면은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훨씬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강의는 코딩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활용 가능한 앱을 기반으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막바지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강의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일단 서벌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서벌레스는 무슨 뜻이냐? 서버가 없다. 서버에다가 레스, LESS, 뭐가 없음을 뜻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서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께서 서벌레스를 이해하실 때 중요한 점은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버는 있죠. 어디선가 물리적으로 뭔가가 돌아가는 실체는 있지만 여러분께서 그것을 관리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WS에서는 서벌레스 아키텍처를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서버에서 실행되지만 모든 서버 관리는 AWS에서 수행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일단은 서버에서 수행은 되긴 하는데 그 관리를 AWS에서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키텍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키텍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개와 고양이를 찍은 다음에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머신러닝을 통해서 판별하는 앱을 만들고 싶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께서 무엇인가를 구현하셔야 되는데요. 뭐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라든지. 근데 현대 AWS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되도록 인프라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로드 밸런서를 직접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AWS의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쓴다든지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S3 같은 것들로 스토리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같은 것들은 세이지 웨이커라든지 혹 베드락 이런 것들로 여러분께서 처리를 하시고 DB도 RDBMS가 서비스화되어 있는 RDS 같은 걸 쓰시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직접 모든 것들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구현을 하고 핵심 로직들만 여러분께서 구현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들 개발을 하시는데 여기서 아키텍처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아키텍처는 말 그대로 설계입니다. 여러분께서 집을 짓는 경우에 여기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죠?
가전, 벽지, 뭐 싱크대, 문, 전등, 타일, 뭐 수도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만드시나요? 아니죠. 잘 나와 있는 시중 제품들을 구매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배치를 하냐, 이런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하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기는 노부부가 사는 곳이니까 동선을 좀 더 짧게 만든다든지, 여기는 아이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벽지를 좀 더 화사하게 만든다든지, 같은 제품들, 같은 것들을 배치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컨텍스트가 많이 달라지게 되고 효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설계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서 아키텍처라고 말한다면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를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구성하는 걸 아키텍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서버레스 아키텍처는 이런 서버레스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아키텍처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이 서버레스 아키텍처는 서버레스를 활용을 해서, 즉 내가 직접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식, 이게 바로 서버레스 아키텍처고요.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느냐, 어떤 방식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서버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버레스는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식이고요. 클라우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트루 온디맨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감자칩을 한 개만 먹고 싶다. 요것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여러분께서 감자칩을 한 개만 먹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남의 것을 뺏어 먹지 않는 이상 감자칩 한 개를 먹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 가서 감자칩을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봉지를 사셔야 돼요. 감자칩 한 개만 주세요 하면 안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건 감자칩 한 개라도 실제로 내가 사야 되는 거, 내가 실질적으로 최소 단위로 구매해야 되는 것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거기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것은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행시간이 0.01초짜리 되는, 실질적으로는 더 적겠죠. 요 수행 코드를 여러분께서 수행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매를 해서 쓴다. 그러면은 적어도 며칠이 걸립니다. 발주를 하고 그걸 받은 다음에 언박싱을 하고 뭐 적당한 장소에 놓고 전원도 꽂고 OS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런타임도 설치하고 코드 올려가지고 실제로 수행할 때까지 적어도 며칠이 걸리죠. 근데 요게 클라우드로 오면은 굉장히 빨라져요. 예를 들어서 AWS EC2를 사용한다면은 가장 적은 사이즈인 T2 나노를 사용한다 가정했을 때 몇 분이면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몇 분은 걸려요. 왜냐면은 EC2 인스턴스 올리고 그 다음에 런타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매번 올릴 때마다 뭔가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요 시간이 5분 정도 걸립니다. 숙련되면 좀 적겠지만 일단 이 정도 걸리고요. 근데 AWS의 서버레스 서비스인 람다를 활용하면은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만큼 실행 시간이 0.01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람다에서도 수행하는 시간이 0.01초. 딱 요만큼만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요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렇게 최소 단위에 근접해서 맞출 수 있다는 점은 여러가지 문제를 풀 때 굉장한 효용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혹은 자잘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큰 리소스를 쓰기보다는 이런 서버레스 환경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경우 굉장히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트루 온디맨드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은 온디맨드 환경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사용하는 양의 최대 피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용량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을 하죠. 근데 내가 서버를 프로비전한다. 그러면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여기에다 맞춰야 되죠. 네, 최대 피크만큼에 맞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맞춘다. 그럼 최대 피크를 넘어가게 되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만큼을 프로비전했는데 실제로 쓰는 건 요만큼이다. 그럼 요만큼이 낭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낭비예요. 그래서 온프리미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을 구매를 했는데 요만큼을 쓴다. 그러면은 요만큼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EC2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네, 최대한 우리가 쓰는 만큼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낭비하는 폭이 훨씬 더 적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사용하는 만큼, 말 그대로 온 디맨드,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어지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서버레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적어도 굉장히 근접한 만큼,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버레스는 트루 온디맨드, 말 그대로 진짜 원하는 만큼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클라우드 인프라에 의존적이고요. 즉 클라우드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엮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특정 클라우드가 아니면은 잘 사용할 수 없거나 혹은 특정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없으면은 사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로 MSA 혹은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모놀리틱한 서버라면은 이렇게 하나의 서버 안에서 다양한 로직들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하나의 서버 단위로 보통, 혹은 뭐 도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단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서벌레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서비스들이 이렇게 얽혀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끼리 유기적으로 연동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과정에서 이벤트 기반 같은 에이싱크한 요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딱 봐도 훨씬 더 구성 요소들이 많고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게 됩니다. 이게 서벌레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서벌레스의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일 큰 거는 운영이라든지 런타임 관리, 수요 예측 대신에 제품에 집중이 가능해요. 정확히는 개발자 기준으로 개발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이 예측될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딱 사용한 만큼만 제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 대신에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 내구성과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불필요합니다. 아키텍처 내부적으로 장애 내구성과 확장성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이중화라든지 혹은 내가 장애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덜 고민해도 되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자가 제품 개발에만 집중이 가능하고요. 고가용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로직을 처리하는 그 부분만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시작 시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 특징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AWS의 프리티어만 사용해도 웬만큼의 단위의 로직들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한 비용이 특징인데요. 사실상 요거는 초기에만 적용되는 부분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분께서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비용이 일반적인 온프레미스 혹은 온디맨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MS에서 오는 여러가지 장점들을 계승하는 것이 장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서벌레스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일종의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초기 스타트업이에요. 개발자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잦은 이탈도 있고, 이렇게 인원 변동이 많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개발자를 모셨는데, 이 개발자가 요만큼을 짰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짠 개발자가 갑자기 나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후임 개발자를 모셔가지고 요만큼을 이해할 수 있거나, 적어도 이런 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거나, 혹은 그 정도의 시간을 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저는 신입이 이렇게 유지보수를 위해서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중요한 환경이라면은 손쉽게 이런 신입한테 일을 맡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 부분이 잘못되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언어 스택도 통일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뭐 자바면 자바, C샵이면 C샵, 고면 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서버에는 뭐 다른 언어를 쓸 수 있겠지만 요 서버 혹은 요 컨테이너 안에서는 하나의 언어를 쓰기 마련인데, 요즘은 언어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것들에서 오는 효용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스택의 언어들이 출현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편의성도 있지만 인력풀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벌레스에서는 어떻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로직을 구현했어요. 그래서 로그인은 루비로 짜고, 그 다음에 핵심 로직은 파이썬으로 짜고, 검증은 노드로 짜고, 이런 식으로 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여러가지 구현 중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구현한 개발자가 나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요 람다 함수만 바꾸면 됩니다. 유지보수하다가 뭐가 안 됐네? 그러면은 딱 요 부분만, 요 람다 함수만 나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언어 디펜던시도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개발자를 모셨는데 이거 노드로 짠 부분 하라고 하셨는데 전 파이썬밖에 못하는데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요 부분만 그냥 파이썬으로 짜세요. 나머지는 노드로 굴리죠.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자 나눠져 있고 되게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간섭이 없어서 잦은 변화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모놀리틱한 방식보다는 훨씬 효용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기적인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줘야 하기 때문에 아키텍처적으로 좀 복잡한 경향이 있죠. 어쨌든 간에 먼저 장점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유연함이 장점이에요. 크게 언어에 디펜드 되지 않고 혹은 로직에 디펜드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로직들을 나눠서 처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벌레스가 만능이 아니에요. 절대로 무시 못하는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키텍처가 굉장히 복잡하고 디버깅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는 클라우드 지식 수준도 굉장히 높은데요. AWS의 서비스들을 극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서비스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연동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종속성인데요. 한번 서벌레스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나면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AWS 서벌레스 서비스 기반으로 뭔가를 구축했다. 그러면은 GCP로 옮긴다든지 뭐 애저로 옮긴다든지 혹은 온프레미스로 옮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평생 AWS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종속성이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서벌레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물론 AWS야 점유율도 가장 높고 제 생각에는 제 기준으로는 뭐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지만 일단은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께서 AWS의 서비스 기반으로 서벌레스를 구축했을 경우 AWS가 망하면 여러분도 망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외에도 뭐 다양한 문제들, 콜드 스타트라든지 뭐 함수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서벌레스는 만능이 아니며 분명한 단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벌레스를 처음 시작할 때, 특히 이제 작은 규모라면 비용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AWS의 서벌레스 서비스들은 굉장히 넉넉한 프리티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잘 활용을 하시면 초창기 뭐 스타트업에서 MVP 만들 때라든지 혹은 개인 프로젝트 같은 거 만들 때, 이럴 때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원하는 것들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께서 비용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차차 알려드릴 토픽입니다. 그래서 AWS 서벌레스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람다, 뭐 SQS, S3, 다이나모DB, 모로라 서벌레스, 그리고 기타로 뭐 코그니토라든지 라우트 53 이런 서비스들도 굳이 따지자면 서벌레스예요. 거기다가 AWS는 사실 서벌레스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06년 AWS에서 가장 처음으로 출시한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SQS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SQS는 AWS의 대표적인 서벌레스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요것만 봐도 AWS의 역사는 서벌레스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의 입장에서도 서벌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핫한 토픽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종속성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서벌레스로 뭔가를 돌린다면은 저는 AWS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제가 강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AWS 서벌레스 서비스를 간략하게 소개할 건데요. 주요 토픽은 일단 AWS 람다,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아마존 S3, 여기서 스태틱 호스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도 조금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다이나모DB를 다룰 예정이고 기타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룬 다음에 이후에 다양한 실전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해 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뭐 데모 이미지를 리사이징에는 웹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혹은 채팅을 만든다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이 갤러리를 크롤링해서 모바일로 알람을 받는 이런 앱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벌레스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효율적인 여러가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은 실전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강의 자료 받는 법은 일단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이 되시면 제가 PDF와 소스코드를 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혹은 AWS 강의실 카페에서 제가 공유를 드리는데 이때는 소스코드를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여기에 방문하셔서 가져가 보시면 되고,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자세히 넣어놓겠지만 AWS를 좋아하시는 혹은 AWS 현업에서 사용하시거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볍게 참여해 보실 수 있고 익명 기반이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여기 암호 힌트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암호 힌트를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 주소와 카페 주소는 제가 밑에 자세히 넣어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서벌레스가 무엇이고 또 어떤 효용이 있으며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AWS 서벌레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